부산의 한 아파트.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두 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결혼한 지 3년이 된 부부의 집.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또 늦었네.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다고 매일 이 시간에 들어와? 저녁 준비해 뒀는데 드실래요?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랑 들고기도 만들어 뒀어요. 됐어. 밖에서 먹고 들어올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 스케줄에 참견하지 마. 청소부 주제. 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절망도 아닌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이성이었죠. 정말 지긋지긋해. 이런 무능한 여자랑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대체 내가 왜 이런 여자와 결혼했을까?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야. 3년째야. 3년째 참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때가 되면 모든 걸 보여줄 거야.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을 테지만. 하지만 도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아내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그리고 그 무시와 모멸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녁 준비하지 마. 어차피 집에서 안 먹을 거니까. 그 시간에 청소나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미나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복수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회사 후배 지수였습니다. 오빠, 늦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미안해. 집에서 좀 늦게 나왔어. 또 그 아줌마 때문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수야.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정말이죠. 저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당연하지. 너 같은 여자가 내 옆에 있어야 해. 미나 같은 여자 말고. 두 사람의 밀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여자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겠어. 벌써요? 더 있어요. 안 돼. 미나가 의심하면 곤란해. 집으로 돌아온 도현. 하지만 미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술 냄새가 안 나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커피 마셨다고. 자꾸 캐묻지 마. 아, 그래. 미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미나. 하지만 도연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왜 이렇게 짜?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미안해. 다시 해줄게. 됐어.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기 싫어. 정말.
이런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미나는 조용히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아온 모든 모멸감들이 그녀 안에서 쌓여가고 있었죠. 계속 참아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날 오후 미나는 비밀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회장님? 도현이 알고 있는 미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체 누구와 통화한 걸까요? 네, 아버지. 이제 때가 되면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라고요? 미나는 분명 고아라고 했는데 도현이 모르는 미나의 또 다른 년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도현은 다시 지수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에서였습니다. 오빠, 오늘 표정이 특별해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지수야,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무슨 결정이요? 미나와 이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정말이에요? 더 이상 그 여자와는 함께 살 수 없어. 너 같은 여자가 내 옆에 있어야 해. 오빠,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해요. 나도 그래. 곧 우리가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달콤한 약속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현. 미나는 그의 핸드폰에서 울리는 메시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건드리지 마. 내 사생활이야. 미안해. 앞으로는 내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 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도현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이혼을 꺼낸 날이었죠. 미나, 잠깐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이혼하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왔어. 우리는 서로 안 맞아.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그런 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났잖아. 알겠어.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뭐? 뭐라고? 울지도 않아? 왜 울어야 하는데?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미나가 울고 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아니, 됐어. 하지만 미나의 담담한 반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준비된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상해. 왜 저렇게 담담하지?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도현은 뒤늦게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린 후였죠.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날. 미나의 태도는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래? 난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 애초에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래. 고마워. 깔끔하게 끝내자. 후회하지는 마. 이건 네 선택이니까. 무슨 뜻이야, 그게? 별 뜻 없어. 하지만 미나의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도연은 미나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3년 동안 충분히 지켜봤으니까요. 네, 곧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라고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나는 분명 고아라고 했는데 미나한테 아버지가 있다고?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이미 지수와의 미래에 들떠있던 도연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도연은 지수와 만나 축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야. 이제 매일 만날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앞으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거야. 그런데 오빠, 회사는 어때요? 잘 되고 있죠? 물론이지. 도현 트레이딩이 곧 대박 날 거야. 수입 무역업인데 이번에 큰 거래처와 계약할 예정이거든. 와, 정말 대단해요. 도현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꿨거든요.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질지 상상도 못했죠. 그 시각, 미나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네.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에게는 인생을 바꿀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파이팅해요, 오빠. 꼭 성공하세요. 신세계 백화점. 부산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 하나였습니다. 도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 경영 책임자분이 오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백화점 경영 책임자입니다. 도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나? 반갑네요, 도현 씨. 이게 너가 왜 여기 있어?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네, 제 전 남편이에요. 전 남편이라고요?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도연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 대체 무슨 일이야? 너는 청소부잖아. 청소부라고요? 이분이 저희 회장님의 따님이신데요. 회장 딸? 하버드 AMBA 출신이시고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이번에 돌아오셔서 도현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셨죠? 3년간 그냥 평범한 청소부인 줄 알았죠? 이게, 이게 말이 돼? 왜 속였어? 속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그럼 그동안 모든 걸 지켜봤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현 트레이딩과는 거래가 어려울 것 같네요. 왜 그런 거야? 신뢰의 문제죠.
그날 이후 도현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거래처들이 전부 계약을 해지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한꺼번에? 네.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요. 그냥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래처들. 도현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나가 한 짓이야. 그날 저녁 지수와 만난 도현. 하지만 지수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오빠,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몰랐다고. 3년을 같이 살았는데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셨다고요? 지수야,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까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미나가 마지막으로 도연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만족해? 전 처음부터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지만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는 3년이나 있었어요. 미나의 말은 차갑지만 진실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그 길 끝까지 가보세요. 미나, 안녕히 가세요, 도현 씨. 미나가 떠난 후 도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유리구슬을 택했구나. 5년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도현 씨, 설거지 다 했어요? 네, 사장님, 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도 일찍 나와요. 네. 도현은 이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후회의 연속이었죠. 회사 일이 바빠서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지수는 부자 남자와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죠. 도현 오빠,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지만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놓친 진정한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지금까지 청소부 아내의 역습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